안녕하세요. 미주친TV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주로 업로드해왔던 성장주나 기술주는 아니지만 가장 미국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잘 나타내는 기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제 미국 유학 생활에서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신 그런 고마운 기업입니다. 바로 맥도날드인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는 수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맥도날드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번 포스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배당 귀족에 속하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주제에 전 세계의 물가와 경기 지수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 또한 제공할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재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를 넘어 코카콜라와 함께 전 세계인에게 미국의 문화와 이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를 전파한 1등 공신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요즘은 또 우스갯소리로 맥도날드는 몰라도 BTS는 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940년에 설립되어 80년이 넘은 이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지금도 끊임없이 트렌드를 쫓아가며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번 BTS와의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BTS와 협력하며 전 세계 매장에 BTS 메뉴를 선보였는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대박이 났죠. 기존의 오래된 맥도날드 이미지를 완전 뒤엎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내가 바로 프랜차이즈 대장이다를 외치게 된 맥도날드입니다. 이 둘은 정말 치트키네요. 만약 여기에 코카콜라까지 쓱 들어와서 같이 마케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맥도날드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주력 메뉴는 바로 햄버거와 치킨 너겟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커피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맥카페가 대박이 났죠. 맥카페에서 파는 커피들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고요. 또 맥도날드는 이런 비욘드 미트와 연구 협력을 했고 대체 육류 시장에도 뛰어드는 등 낡고 오래된 브랜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프랜차이즈보다 더 신속하게 트렌드를 따라가며 진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맥도날드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전 세계 120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나 중동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의 사랑은 정말 한국인의 김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의 위치를 보여주는데 이 넓은 미국에 맥도날드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은 매장이 위치하였고 이미 미국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죠. 제가 맥도날드를 분석하면서 꼭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 해피밀입니다. 이제는 이 해피밀 자체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해피밀은 빅맥과 더불어 맥도날드의 시그니처이자 이 마케팅의 극을 보여주는 메뉴인데요. 햄버거나 치킨 너겟,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사과와 우유까지 제공하며 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까지 제공하는데 가격까지 착합니다. 일반 빅맥 세트가 8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의 절반 수준인 4불에서 5불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래의 소비자들인 어린아이들에게 이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자연스럽게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마케팅의 깊이를 알고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가장 친근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죠. 이게 여담으로 해피밀을 사면 장난감을 주는데 그냥 싸구려 장난감을 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 퀄리티도 엄청납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어벤져스 피규어 장난감을 줬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 저도 이거 모으려고 엄청나게 사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거 아이언맨 이거 가지려고, 그쵸? 이런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나 다른 디즈니 등과도 콜라보를 하며 손님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요. 향후에 이제 마케팅의 이제 대장이 될 애들이죠. 이런 인지도와 영향력 때문인지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주제에 이 빅맥 지수라는 빅맥 인덱스죠. 전 세계의 국가들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경제적 지표 또한 제공합니다. 햄버거 값을 통해 각국의 최저 시국과 물가, 환율, 그리고 구매력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경제 매거진에서는
1986년부터 매년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빅맥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하는 등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제 경제학 개론에도 나오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은 기업 분석 전에 정말 TMI 내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맥도날드의 설립과 성장 과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2017년에 개봉한 이 파운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본 영화거든요. 비즈니스, 윤리, 마케팅, 그리고 또 뭐 인생의 목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분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리는데 저희 미주친TV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주식과 기업 분석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역사가 깊은 만큼 상장을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1965년 4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상장 후 지금까지 총 12번의 액면 분할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탁 스플릿이죠. 네, 1966년에 맥도날드 두 주를 샀으면 지금 도대체 이게 몇 개가 된 건가요? 이거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졌어요. 예. 그래도 1999년 이후 20년간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그래도 유상증자가 아니라 이 액면 분할을 한 거는 뭐 정말 좋은 시그널이죠. 맥도날드는 또한 배당 귀족으로 유명한데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배당을 유지하며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게 주는 명예 훈장과도 같죠. 맥도날드는 지금까지 45년간 배당을 늘려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5년만 더 유지하면 50년을 넘겨서 이제 배당 킹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네요. 50년간 기업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왔다라는 것만 봐도 이런 게 뭐 정말 근본이 다른 기업이라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건 정말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0일 기준 배당률은 2.19%로 무난한 배당률을 보여주네요. 배당 지급은 분기별, 즉 1년에 4번 나오는데 코로나가 심한 2020년도에도 배당을 줄이거나 끊지 않고 지급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4분기에는 배당을 이렇게 늘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은행 예금할 바에는 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가 낫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말도 있죠. 그럼 전 세계 129개국에게는 과연 몇 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을까요? 맥도날드 전체 매장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는 총 39,160개의 매장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노란색은 이 미국의 매장 수인데요. 미국 내 매장 수는 2016년 고점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걱정돼 보이긴 해요. 맥도날드는 총 39,160개의 매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매장별 사업 형태는 어떻게 나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사업 형태를 이렇게 Conventional Franchise, Development License, Foreign Affiliate, Company Oriented, 즉 직영점이죠. 이렇게 4개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Conventional Franchise는 맥도날드의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로서 건물을 포함한 모든 매장의 소유는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지만 이 파트너에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주는 대신 임대료와 로열티 등의 매출을 받는 구조로서 이제 보통 20년씩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맥도날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려면 자산 및 일정 수준의 유동성 자금이 있는지 백그라운드 체크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디벨롭먼트 라이센스인데 위의 구조와는 다르게 맥도날드가 매장과 건물 자체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파트너가 단순하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자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조이고 네 번째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인데 비중을 보면 이 첫 번째인 이제 여기 컨벤셔널 프랜차이즈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직영점은 7%에 불과합니다. 즉 93%가량은 이 전체 매장의 93%가량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이제 파트너가 내고 맥도날드 본사는 로열티를 받으며 큰 비용이 없는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브랜드 가치인 거죠, 결국은. 자, 그럼 맥도날드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핵심인 이 프랜차이즈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익은 임대료, 로열티, 그리고 이니셜 피, 즉 신청할 때 받는 수수료이죠.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로열티 보다 임대료의 수익이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해서요. 프랜차이즈 매출 중 임대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3%이고
맥도날드 전체 매출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입니다. 즉 맥도날드는 단순히 패스트푸드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맥도날드가 직접 운영을 하며 햄버거를 파는 직영점은 7%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임대업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햄버거 판매 개수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파트너들을 모집하며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거기서 로열티와 임대료를 받는 게 비즈니스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번 BTS와 협력은 이 맥도날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시켜주는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다음은 맥도날드의 지역별 매출 구조입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40%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미국 시장의 95%는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인터내셔널 마켓인데요. 전체 매출의 절반인 50%를 차지하고 84%가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인프라와 유통 등등이 이제 브랜드도 그렇고 잘 셋업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이 프랜차이즈화가 되어 있지만 이게 잘 셋업이 되지 않은 해외 특정 국가에서는 본사가 직접 개입을 하며 시장을 키우는 단계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즉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다음은 맥도날드의 지분 구조입니다. 상위 25개 대주주들 중 이제 대주주들 중에 맥도날드 전체 지분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 위에 3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트리트.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글로벌 3대장 자산 운용사들이죠. 이 세 개의 우량 자산 운용사들이 맥도날드 전체 지분의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도 굉장히 우량한 투자 운영사들이 보이네요. 여기 뭐 JP 모건과 뭐 모건 스탠리도 보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도 맥도날드의 매출과 순이익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2025년 기준 맥도날드의 전체 매출은 280억 불, 순이익은 89억 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기준 맥도날드의 전체 매출은 190억 불이었는데 향후 5년간 여전히 이제 47% 이상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등 이제 기대가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5년간 거의 매출액이 거의 90억 불이 더 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기업의 예상 EPS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5년까지 주당 12.87불, 즉 이제 EPS가 12.87불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이죠. 다음은 맥도날드의 재무제표를 볼 텐데 맥도날드의 재무제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2021년 1분기의 매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8.7%가 증가하였는데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이 있었던 해였죠. 햄버거 판매 매출도 줄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이제 맥도날드는 전 세계 가맹점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일정량의 임대료와 로열티 등을 이제 감면하고 유예해주면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다시 2021년 1분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내성이 생기고 회복이 되면서 44.5%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고 이거 무슨 IT 기업입니까? 순이익률은 30%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수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에만 15억 불, 즉 원화로는 약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네요. 세금을 다 뺀 이제 순이익이요. 말도 안 되죠. 다음은 대차대조표입니다. 전체 자산 중 10%가 유동자산이고 또 전체 자산 중 48%, 즉 절반가량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맥도날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면 이 숫자가 조금 더 이해 가실 겁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엄청난 이제 부동산 부자이기도 한 거죠.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약 410억 불, 즉 원화로는 45조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장부상 가치는 410억 불이겠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질 것으로 보여져요. 맥도날드의 유동 비율은 119%로 유동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지속적인 흑자로 이 544억 불의 이익 잉여금이 있지만 전체적인 재물을 보면 자본이 마이너스로 이제 부채가 자산보다 컸습니다. 즉 일정량의 이제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것도 있지만 이 부동산과 기업 운용에 필요한 장기 대출이 좀 큰 것이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자본 잠식에 있다고 해도 워낙 순이익이 크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렇게 뭐 그냥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부정적인 시그널이니 뭐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알아는 둬야 돼요. 하지만 뭐 자본 잠식이지만 뭐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뭐 배당금도 주고 뭐 기업적인 비즈니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압도적인 순이익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제 앞에서 비용 처리된 감가상각들이 다시 그러니까 다시 더해지면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21억 불 증가하였으나 기타 뭐 비즈니스 인수 등 투자 목적으로 이제 2억 불 감소,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장기 부채들의 파이낸싱 관련과 이 9억 불 가량의 이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재무 활동에서 22억 불의 현금을 지출하면서 이번 분기에는 4억 불의 이런 이제 현금이 감소되어 기말 최종 보유 현금은 30억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야, 얘네 한 분기에만 배당금으로만 9억 불. 그러니까 거의 1조죠. 1조 원을 배당금으로만 매 분기 이제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맥도날드는 비즈니스 구조상 재무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뭐 이 대차대저표와 현금 흐름표만 보면 좀 이 회사의 투자가 걱정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벌어들이는 순이익만으로도 기본적인 배당금과 투자 활동은 커버할 수 있는 단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높은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레버리지 효과, 즉 부채를 발행하고 뭐 이자 비용을 내면서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모습인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